자, 동적평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화학 반응에 있어서 보통 반응물이다, 생성물이다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보통 반응물을 왼쪽에 쓰고 생성물을 오른쪽에 쓴단 말이야. 뭐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가 반응물을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생성물을 만약에 적다 하면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게 화학 변화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되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걸 정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반응은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며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럼 역반응은 뭐냐면 생성물에서 반응물이 되는 게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이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을 배울 거야.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을 배울 거야. 뭔가 비가역은 가역이 아니라는 거 같잖아. 딱 봐도. 맞죠? 비자가 붙었으니까. 자, 가역은 뭐냐면 역반응도 일어나지만 역반응과 정반응이 다 일어나는 걸 우리가 가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가역 반응이라는 그런 화학 반응식에서 니네가 실험할 때 뭐가 좋은 점이, 뭐가 장점이 있냐면 니네가 반응물과 생성물을 맘대로 만들 수 있어. 반응물을 많이 넣어주면 생성물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생성물이 양이 많으면 반응물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물질을 니네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게 가역 반응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가역 반응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양상을 배울 수 있는데, 물이 증발하고 응축하는 것도 가역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액체라는 물을 기체로 바꿨다가 기체를 액체로 못 바꿔? 기체를 액체로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물의 상태 변화는 싹 다 가역입니다. 물의 상태 변화는 뭐다? 가역이에요. 알겠어요? 반응물, 생성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물의 상태 변화는 다 가역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뭔 뜻이냐면, 염화 코발트라는 화학식에다가 6개 물을 붙인 거야. 6개 물 분자를 붙이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학식도 한번 봐봐. 지금 보시면 이게 염화 코발트잖아. COCl2 맞죠? 근데 여기에 지금 H2O 몇 개, 6분자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다. 자, 뭔가 너네가 과학 배울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거야. 리트머스 종이 아세요? 리트머스 종이가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에요. 리트머스 종이는 뭐였어요? 산성이 맞닿게 되면 푸른 색깔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고, 붉은 색깔 종이에다가 염기를 갖다 대면 푸른 색깔로 바뀌게 되는 그 리트머스 종이 있죠? 그게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는요, 한번 사면 찢어지거나 갈기갈기 막 저기 분쇄하지 않는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말려서 쓸 수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다 쓸 수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은 염화 코발트에다가 6개의 물 분자를 섞은 건데, 리트머스 종이가 아니에요. 그냥 염화 코발트 종이야. 이게 리트머스 종이랑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요. 방금 말했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리트머스 종이는 산과 염기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은요, 물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알겠지? 물이 있냐 없냐, 수분이 있냐 없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을 섞어가지고 만들 수 있죠. 맞죠? 근데 지금 물을 떨어뜨리면 염화 코발트가 물과 반응해서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된다. 그러니까 붉은색이 된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황산구리 5수화물. 뭐 같아? 황산구리에 물 분자 몇 개? 5분자를 섞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푸른색, 흰색 왔다 갔다 한다는
난다는 얘기야. 지금 반응식을 보게 되면 여기 보이죠? 화살표. 가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왔다 갔다 가능하다고. 자, 그 다음에 석회동물 종류석, 뭐 석순 전부 다 뭐야? 탄산칼슘하고 관련된 그런 화학 반응식이죠. 맞지? 탄산칼슘하고 관련된 화학 반응식도 마찬가지로 가역 반응이에요. 탄산칼슘에다가요. 자, CO2를 넣고 물까지 함께 섞을 거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동굴이야, 동굴. 무슨 상황? 동굴이라고, 동굴. 바다에서 생기는 동굴 있죠? 그 동굴이 이런 상황이야, 지금. 물도 있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도 있고, 적절하게 이런 것도 있고, 싹 다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생겨요. 아시겠어요? 탄산수, 칼슘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역이 있다면 비가역도 있겠죠. 비가역은 뭐냐면 네가 반응을 시켜서 생성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생성물을 생성물 반응물이 너무 부족해. 생성물로 반응물을 만들어 볼까? 안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어요? 한쪽으로 가면 끝이야. 그게 비가역이야. 알겠어요? 절대로 원상복귀 못 시켜요. 자, 연소. 생각을 해봐. 니네가 연소를 시켰어.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어? 상상해봐. 못 시켜. 예를 들어 그거야. 집이 탔어. 집이 불이 났어. 아유, 집이 어떻게? 집을 다시 만들자. 다시 거꾸로 돌릴 수 있어? 못 돌리지? 그게 연소 반응이야. 연소 반응은 비가역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기체 발생 반응도 비가역입니다. 기체가 발생했다가 그 기체를 다시 해서 고체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알겠지? 알겠어요? 기체 이미 날라갔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기체 발생하는 거 염산하고 금속하고 반응하게 되면 뭐가 나와? 수소, 가스가 나온다. 이거는 너무나도 자주 나왔던 거라서 외우셔야 돼요. 산하고 금속하고 반응하면 H2가 나온다. 알겠어요? 외우셔야 돼요. H2를 어떻게 외워요, 선생님? 야, 산성이야. 산성이라고, 산성. 산성은 물에 녹아 수소를 내놓는 거라서 수소를 가스가 나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편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죠?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물과 염이 생성되는 이런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로 비가역 반응이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앙금이 생성됐다가 그 앙금 생성된 거를 다시 쪼개서 분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비가역에 해당이 되겠다. 이해가시죠? 근데 조그만 글씨도 한번 읽어주는 게 좀 좋아요. 지금 연소하고 기체 발생 반응은 뭐만 일어나? 정반응만 일어나. 역반응은 절대 죽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중화 반응과 앙금 생성 반응 조금 조심해야 돼. 뭐냐면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정리를 다시 해볼게. 가역은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세력 자체가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속도가 뭐하다? 비슷하다. 정반응으로 일어나는 속도와 역반응으로 일어나는 속도가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어느 한쪽이 우세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중화하고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는요, 정반응이 있죠. 정반응이 좀 더 우세하다고. 그럼 역반응이 안 일어나나? 역반응은 일어나기도 하지만 속도가 정반응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너무 이제 정반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대로 오는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띄지가 않는 거죠. 이해하세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비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역과 비가역의 정의를 다시 세팅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세력이 비슷한 걸 우리가 가역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비가역은 뭐야? 정반응만 일어나든지 아니면 역반응도 일어나긴 하지만 역반응의 세력이, 역반응의 속도가 원체 낮아가지고 정반응이 워낙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도 비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역과 비가역의 정의를 완벽하게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조심해야 돼. 중화도 앙금도 역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역반응이 너무 조금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정반응이 우세하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동적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서 우리가 가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동적 평형은. 자, 동적 평형이 뭐냐면요, 이제 속도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정확히 똑같을 때 그 상황, 그거를 동적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정반응에 뭐라고요? 속도. 역반응에 뭐라고요? 속도. 그게 속도가 똑같아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역반응도 정반응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가만히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게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겠죠.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정반응도 일어나고 있고요. 역반응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뿐이야. 마치 이런 느낌이야. 문 사이를 둬서 방 안에 있는 사람과 저 거실에 있는 사람의 넘버, 인원수를 체크를 할 거야. 그래서 동시에 저 문을 한 명이 나갔어. 그 동시에 한 명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카운터가 똑같아. 그대로 계속 일정하게 카운터가 될 거야. 한 명 나가고 한 명 들어오고, 한 명 나가고 한 명 들어오고, 한 명 나가고 한 명 들어오고, 계속 일정한 카운터란 말이야. 맞습니까? 숫자가? 맞죠? 그렇다고 해서 카운터가 일정하다고 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 있었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 눈에는 역반응과 정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양이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동시에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동적 평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상평형이 있습니다. 상평형도 있어. 이것도 동적 평형인데, 상평형이 먼저 상이 뭐냐면 액체, 고체, 기체, 그걸 상이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상평형, 자 보시면요, 액체인 물과 자 기체인 물이 있습니다. 수증기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한번 봐봐요.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를 비교했을 때 응축 속도는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과정이고요, 증발은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속도가 누가 더 세다고 나와 있습니까? 증발이 더 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살표로 날아가려고 하는 게 몇 마리예요? 3마리죠. 그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게 몇 마리예요? 고작 1마리가 되는 거죠. 속도로 보면은 기체로 증발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너네는 이런 상황에서 눈으로 딱 선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계속 증발할 거야. 왜냐면 3명이 나가고 1명이 들어왔어. 몇 마리 차이로? 2마리 차이가 생기겠지? 한 번 더 생각하면 이제 4마리가 될 거고, 차이가. 한 번 더 돌게 되면 6마리가 될 거고, 점점 줄 거라고. 알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조금 약간 좀 미세하게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면은 2마리 들어오고 3마리 나가고. 맞죠? 근데 완벽하게 똑같으면 3마리 나가고 3마리가 들어오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브로민의 증발과 응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로민은요, 액체 상태하고 가스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뭘 외워줘야 되냐면 이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색깔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젓갈색. 어디 보자. 자, 지금 액체 브로민 보여요? 액체 브로민을 두게 되면 증발 속도가 좀 더 빨라요. 초반에는. 여기도 초반에 빠른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증발 속도를 응축 속도가 따라잡게 되면은 그때부터 상평형이에요. 동적 평형. 이해갔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용기 안에 뭐로 바뀌어? 젓갈색으로 바뀐다. 이게 뭔 뜻이냐면 브로민은요, 액체 상태는 무색이야. 뭐라고요? 액체 상태는 무슨 상태? 무색이야. 이거 외워줘야 돼. 외워. 반드시 외우세요. 브로민은요, 액체 상태는요, 색깔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기체로 바뀔 거니까 색깔이 생기겠지? 브로민은 기체 상태가 젓갈색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무색인 게 젓갈색으로 점점 바뀔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변화가 생겼어. 색깔 변화가 생기고 있어. 초반에는 생기다가 점점 진해지다가
어느 순간 색깔 변화가 안 일어났어. 그러면 그걸 동적 평형 혹은 상평형, 그때가 상평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갔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용해평형이라는 거. 평형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같이 합쳐서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상평형이다. 액체, 기체, 고체 이 얘기를 상평형이라 하고, 그 다음에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용해평형은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어. 녹는 거와 석출이야. 알겠어요? 용해와 석출이 있어. 석출은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고, 녹는 거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야. 용해가. 알겠어? 자, 그러면은 뭘 하겠냐면 설탕을 가지고 할 거야. 설탕이 녹아 들어가는 거 하고 설탕이 다시 고체로 나오는 거. 자, 니네는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야. 전혀 상상 안 될 거야. 쌤, 설탕 물이 그러면 설탕 고체로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그거야. 설탕 고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정도의 이제 용매가 많아서 그래. 용매가 너무 많으니까 거의 뭐 석출되는 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적절하게 그 유지를 한 거야. 보시면은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좀 빠르면 우리가 녹고 있겠지. 맞지? 계속 고체가 사라지고 있을 거야. 물 속에. 근데 속도가 조금 이제 용해 속도가 좀 줄었어. 오케이? 자, 그러다가 나중에 동등해졌어. 그렇게. 자, 아직까지도 계속 녹고 있어. 자, 우리는 미래적으로 봐야 돼. 현재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용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안 녹았다는 얘기. 알겠어? 앞으로도 더 녹을 게 남았다는 얘기. 알겠어? 그 말은 뭐야? 불포화라는 얘기야. 우리는 불포화라는 얘기는 고체가 아직도 녹고 있는 중이야. 녹일 수 있는 상황을 불포화. 아직 안 녹았다라는 뜻이야. 불포화. 알겠어요? 아직도 불포화야. 용해 속도가 있으니까. 용해 속도가 있기만 하면 불포화야.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조금이라도 한 0.00001% 정도 차이만큼으로도 더 크더라도 다 불포화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동등해지는 순간 오케이! 여기까지! 녹기자. 끝났습니다. 포화, 용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해가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어. 석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어. 두 개의 속도가 똑같아서 우리 눈깔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자, 우리가 설탕을 했으면 설탕의 친구도 해야겠죠? 소금을 해주셔야겠죠? NaCl. 똑같은 얘기다. 뭐 딱히 할 건 없어. 끝났어. 이건 굳이 내가 하지는 않을게요. 설탕이나 뭐 얘나 뭔 차이야. 똑같은 거. 포화에서도 계속 용해도 석출도 일어나고 있지만 속도가 똑같으니까 안녹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화학평형을 할 거야. 화학평형은 앞전에 했던 그런 상태 변화나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진짜 화학 반응을 할 거야. 알겠어요? 진짜 화학 반응을 시킬 거야. 자, 사산화이질소.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자, 사산화이질소.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두 가지를 가지고 할 겁니다. 사산화이질소하고 이산화질소 두 가지 할 거예요. 자, 사산화이질소. 말 그대로야. 산화이질소야. 질소가 두 개고 산소가 네 개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사산화이질소야. 그리고 이산화질소는 산소가 두 개의 질소가 붙었다. 이게 이산화질소. 그래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질소의 색깔을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워야 돼. 니네가 이걸 외워줘야 돼. 이거 나와 10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꼭 외워주셔야 된다. 둘 다 가스야. 왜? 상태 변화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화학 변화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산화질소는 무슨 색깔이야? 젓갈색. 그 다음에 사산화질소는 무색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보통 정반응이다 역반응이다 했을 때 화학식을 딱 적어줬어. 만약에 뭐라고? 화학식을 적어줬단 말이야. 오케이? 왜냐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어떤 친구는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A에서 B로 되어 하지만 어떤 친구는 B에서 A로 되어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너네는 이게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각자. 야, A가 반응물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B가 반응물이야. 사람마다 화학식을 쓰는
방향에 따라서 반응물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가요? 가역 반응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맞잖아. 맞잖아. 어떤 친구는 야 물이라는 액체가 그 수증기라는 기체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는 물이 반응물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기체가 액체로 된다라고 한다면 기체가 반응물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역 반응은 양방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응물이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너무 다행히도 화학식을 하나 적어줬어. 요딴 식으로 딱 적어주면 무조건 왼쪽이 반응물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세팅해 주시면 되고 왼쪽 가는 걸 역반응이라고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착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알겠어? 됐죠? 자, 그럼 별거 없어. 적갈색인 이산화질소가 많고 그 다음에 무색깔인 사산화질소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정반응 있잖아요. 정반응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산화질소가 몇 분자 있었어? 두 분자가 있거든? 맞아요? 근데 사산화질소는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 그럼 우린 그걸 결합이라고 얘기하지 분해라고 하진 않잖아. 그래서 정반응은 뭐라고 해? 결합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역반응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분해가 됐다라고 말을 해주시면 돼요. 단순하게.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색변화가 일어나는 뭐 까닭을 보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야? 점점 뭐 이렇게 뭐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요런 이제 속도 차이에 따라서 적갈색으로 많이 바뀌다가 점점 줄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속도가 차이가 안 날 거다. 이런 얘기. 근데 얘는 지금 어쨌든 간에 농도가 뭐만 있었어. 어쨌든 상황 자체가. 이산화질소밖에 없었거든. 지금 사산화질소 없어. 시험관에 이산화질소만 넣는 거야. 그러면 이산화질소는 무슨 색깔이야? 적갈색이야. 겁나 진한 상태야 처음에. 니네가 이산화질소를 가지고 오면 진하다고. 엄청 진한 적갈색이라고. 이해갔어? 근데 내비두게 되면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은 지들끼리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무색깔인 요놈을 만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결합하는 이런 정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이해갔습니까? 그럼 정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맨 처음에는 사산화질소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 사산화질소가 점점 많아지니까 농도가 진해져 안 진해져? 이 새끼가 진해지겠지? 그 농도가 진해지니까 얘도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속도가 생기겠지? 역반응의 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정반응의 속도가 따라잡는 거지. 그래 어느 순간 딱 똑같아지는 그 순간이 동적 평형이 일어나는 거다. 그때 이제 더 이상 적갈색이 더 이상 옅어지지 않고 딱 거기서 멈추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때 농도를 우리가 되게 중요시해. 농도가 되게 중요해. 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개념 확인 문제인데 너무 쉬워요. 자, 정반응은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거 맞죠? 가역은 둘 다 진행이 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3번 볼게요. 충분한 물을, 자, 밀폐 용기에 물을 넣었어요. 근데 충분한 시간 지나면 당연히 물의 양이 증발을 하겠죠? 그럼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 두 가지 비교할 건데요. 자, 당연히 이제 증발 속도하고 수증기의 응축 속도 쓰시고 그게 속도가 같은 뭐에 도달한다? 평형에 도달한다 하시면 되는 거죠. 상평형에 도달한다. 알겠죠? 자, 다음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지금 물의 증발, 똑같은 문제네요. 동적 평에 도달한 거 그냥 개수 세면 돼. 하나 둘 셋 이놈이다. 끝. 됐죠? 5번. 자, 일정량의 물이 담긴 설탕을 계속 넣었어. 설탕이 녹다가 어느 순간 녹지 않았고 가라앉아요. 자, 이때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하고 비교하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녹지 않고 가라앉는다 라는 얘기는 녹는 것도 아니면 석출되는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동적 평형 서로 같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녹는다 라고 하면 용해 속도가 빠른 거고 맞죠? 녹지 않고 뭐 고체가 갑자기 생긴다 그러면 석출 속도가 빠른 거야. 근데 둘 다 안 일어난다.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죠. 알겠죠? 자, 6번 화학 평형에 대한 건 알죠? 평형이 된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생성물만 존재한 게 아니고 반응이 멈췄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멈춘 거 아니에요. 자,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 속도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아까
자,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맞겠다. 알겠죠?